원자력 안전재단 양지원 원자력 안전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원자력 안전부장 양지원입니다. 저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안이 산하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며 특히 R&D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맡고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체 관련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 중인 킨스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입장에서 원안이 R&D 측면에서 해체 관련 몇 가지 간단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R&D 사업은 기술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안위의 안전규제 R&D 사업 또한 미래에 대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규제 독립성을 확보하고 규제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검증 기술과 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부처나 기업 등의 일반적인 민간 R&D와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수요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서 시장에서 또는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저희 원안위 R&D는 전혀 다른 R&D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아닌 국가 또는 국민의 수요에 따라서 기획되고 착수되고요.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 부처인 원안위가 법령 기준을 재개정하거나 실제 규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국민 안전 증진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수요 발굴도 폭넓은 소통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익 창출, 수출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는 거리가 멀어서 산업부 가기부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규제 현안, 국내외 새로운 규제 수요 등의 제때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규제 주안점을 발굴하거나 객관적으로 안전을 평가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과제들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도 원안위는 13년부터 꾸준히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년에는 대학 중심의 사전 연구 과제가 착수되었고 15년부터는 규제 전문기관인 킨스를 중심으로 가동 정지 이후 해체 착수까지 일컫는 해체 과도기 안전 규제를 위한 과제가 착수되어 추진 중입니다. 또 현재 기획을 추진 중인 신규 사업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해체 진행 단계의 안전 규제 및 관리를 위한 기술 기준, 검증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제가 포함될 계획입니다.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는 고리로기 해체는 어떻게 보면 후행행주기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나라 원자 역사에 큰 보복적 문화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해체 후행행주기 관련 안전규제 R&D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큰 변화에 발을 맞추어서 R&D를 혁신하기 위해서 17년 만에 원자력 안전 R&D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했고 고유 규제 기준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R&D의 목적과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원안위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번 신규 사업 기획부터는 유관부처, 유관기관 대상의 정책 수요 조사와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 수요 조사 등을 도입해서 신규 사업 기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한된 국내 연구 인프라를 고려해서 기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개방형, 소통형, 협력형 규제 R&D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규제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안위 R&D 사업에 여러분들의 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재가 있었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어려울 텐데 저희가 인쇄물을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이신 원자력 안전기술원 방사선 안전연구소 이정준 책임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방사선 안전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킨스에서 하고 있는 해체 관련
업무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고 오늘 그 세션 그 발표 내용에 대한 그 소감이나 이런 것들 잠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그 고리 1호기 연구정지가 발표된 이후에 15년 7월에 이제 관련 권한 법령을 정비했고, 그리고 이제 16년 12월까지 관련된 고시 3건을 제정해서 제정하는 데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부나 그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해체 대비 연구개발에 이제 발맞춰서 해체 분야 안전 규제 연구개발에 또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R&D 로드맵을 작성을 해가지고 연구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총괄 과제로서 이제 하나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목은 원자력 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기반 기술 개발이고요. 여기에 이제 4가지 세부 과제가 구성되어 있고, 기간은 이제 작년에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3년 일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과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고리 1호기 최종해체 계획서가 지금 거의 작성 완료 단계에 있다고 들었고, 조만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최종해체 계획서가 이제 접수가 되면 저희 기관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만 고리 1호 해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종해체 계획서 심사를 위한 심사 지침서가 아직 없는 형편인데 그것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그 해체 후에 그 건물이나 해체 부지에 이제 남아있는 자율방사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기재기관이 검증하고 평가할 것인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 과제는 해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안전성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다시 그 피드백해서 해체 안전한 해체를 진행할 수 있게 반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최종해체 계획서에도 다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앞선 그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그 폐기물 대량으로 발생하고 여러 가지 종류에 따른 그 처리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그 뭐 연구 결과들이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심사 지침서라든가 검증 지침서라든가 이런 규제 관련된 문서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공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해체 상황 확인 점검이라든가 해체 완료 검사라든가 조금 먼 훗날의 얘기이긴 하지만요, 이런 거에 대한 그 관련 고시도 초안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안전재단 주관으로 2020년에 이제 그 종료가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해체 분야에서도 2021년 이후에 필요한 그 과제 내용을 지금 구성해서 기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해체 연구과제 새롭게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좀 참고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그 공동 연구라든가 부탁과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기획하는 그 단계에서 좀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양재현 의원님과 유정재 의원님이 주로 해체 개발에 대한 규제 기술 개발 쪽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해체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두 분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 혁명
이현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받은 에너지정연의 이현석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해체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이게 산업 먹거리 문제라든가 기술적 문제, 로망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법 제도라든가 또 제도의 수용성,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돼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실제로 앞서서도 발표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해체와 관련한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하게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핵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부분들만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충돌 문제라든가 또는 법률이라든가 제도가 함께 이렇게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 측면들에서 오늘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기존에 있었던 해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 토론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있는 발전소들이 2029년도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안에 이제 수명이 끝나는 그래서 이제 곧 해체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발전소들이 12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이미 지금 가동을 멈춰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10기 정도가 10년 안에 이제 새롭게 이 해체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앞서서 좀 짧게만 얘기가 되고 넘어갔는데요. 기금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는 약 6천억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다 잡혀 있는 게 약 7,500억 정도로 한 기에 그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모든 비용이 다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해체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15년 정도 또는 뭐 장기적으로 하려면 60년 이상도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 발전소들이 그러니까 이 비용들이 사용되게 될 텐데요. 이게 동시에 10개가 10년 사이에 생기게 되면은 그 비용이 굉장히 상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비용을 그냥 장부상 비용으로 두는 것에 대한 제기가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그것이 아니다. 별도로 정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지금 고리 1호기에 대해서만 그것이 지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규모가 작은 고리 1호기거나 규모가 좀 큰 규모의 최근 짓는 뭐 신고리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한 기당 7,500억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해체 비용이 동일하게 되겠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도 저도 그 발표해 주신 것 중에 보면은 고리 1, 2, 3, 4, 5기에 따라서 해체 폐기물의 양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리가 없겠죠. 아무리 똑같은 사이즈의 발전소더라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하루빨리 사실 현행법상으로도 해체 계획서를 소급해서 다시 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빨리 그것을 좀 다시 작성들을 해서 실제 해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발전소마다 다시 추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도 토양 오염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른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해체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해외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전소별로 추산된 비용이 나오고 그거에 추가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그런 일종의 자금 계획서가 미국의 경우는 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비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아까 이제 환경오염 평가 문제에서 비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발전소를 해체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방사성 물질이 아니더라도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 저는 당연히 지금 이제 더 짚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경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발전소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지자체로 나가는 지방세든 아니면 지방의 교부금이든 어떤 식이든 간에 그 비용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소가 멈추게 되는 그 순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전력의 킬로와트아워당 얼마씩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 쟁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 경제가 자활할 수 있는 방안들 내지는 좀 이런 그 폐로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논의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해외 사례에서 별로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 아까도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발전소 측에서 사업자가 내는 지역의 뭐 이렇게 기금이라는 것이 다 합쳐봤자 우리 비용이랑 비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정말 그냥 그 무슨 연말연시에 이렇게 기부금 내는 정도 수준인 거지 우리처럼 법률로 딱 정해져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제도는 일본 내 제도가 굉장히 비슷한 형식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논의들은 이것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해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수원의 경우에도 지금 한수원 지금 현재 26기 중에서 12기가 지금 이제 가동을 멈추고 해체를 들어가게 되면은 대규모적인 인력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 협력업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치 우리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짜듯이 기존에 있는 발전소들의 해체 계획들이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평가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 저는 이제 언론 같은데 기승전, 탈원전 반대 뭐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사업자인 한수원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국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많은 발전소들이 해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항상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손해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일종의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 자체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거는 탈원전 정책과 상관없이 고리 1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더 이상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발전소였던 거고요. 월성 1호기도 2022년도에 수명이 끝날 발전소였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좀 짜줘야 될 것 같고 이건 오늘은 사실 산업부는 안아주셔가지고 산업부가 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짜야 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와 관련한 문제, 지역 주민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해체 기술 또는 뭐 해체 산업에 대한 고민의 일부만이라도 저는 그런 고민들이 당원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발제자 한 분들하고 좀 이상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당금 문제 장부할 거냐, 현금으로 충당을 할 거냐,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지원금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할 거냐, 협력업체 문제, 그 다음에 원전 해체 때 비용 정확한 계산. 아까 발제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해줬던 건데, 다시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청 이용창 원자력 안전과장님 발언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부산시 원자력 과장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원전 해체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현장감 있는 정보 교류 및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몰아가신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신스 등 관련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에 위치한 오리로기가 2017년 6월 18일부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 정리된 지 2년이 지났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 한수원, 학계, 산업계 등 많은 곳에서 협력하여 원전 해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하신 전문가와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보리 1호기의 해체와 관련한 안전 부분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수원에서 보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체 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원안이 고시에 있으나 승인 관련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방사선 양이 연간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의 자체 처분 대상의 원전 해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다는 주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해체가 본격 시작되기 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자체 처분 폐기물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작 지역 주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향후 처분 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보리 1호기가 해체가 시작되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진행 사항에 대하여 궁금해할 것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해체 진행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 주민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안전기준 준수 및 폐기물 관리 사항 등 관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방식의 지역 주민과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원전 해체 산업은 부산, 울산, 경북 지자체 모두 함께해야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며 해체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안전한 원전 해체가 되도록 모든 관련 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부산시에서 그러나 제일 관심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민 수용성과 해체 산업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산광역시청에서 김성욱 사무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울산시는 원전 해체를 좀 선제적으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육성 전략을 수립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7일 날 전국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서 우리 울산시가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고 우리가 수립해 원전 해체에 대한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데 대해서 추진 방향으로는 안전하게, 깨끗하게, 경제적으로 국내 공급망 육성을 통해 우리 기술로 해체를 추진하고 수출 산업화 전략으로 성장 동력 확보 및 향후 미래의 먹거리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전략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부 추진 과제로 10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73가지의 핵심 플랜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이제 1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업들이 원전 해체를 해체에 활동하기에 권하게 하기 위해서 원전 해체 핵심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전문 기업과 전문 기업을 구성하고 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해체에 대한 전문 기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전에 대한 재림과 해체에 대한 민복한 기술 개발 R&D 지원도 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전 해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보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원전 해체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트에 대한 기술 지원, 또한 원전 해체 소재 부품 성능 평가 및 신뢰성 인증 강화에 대한
평가지만 원전 해체의 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정부가 공유하는 글로벌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있고요. 또 방사성 이용 및 자원 재순환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지원과 원전 해체 국내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육성 전략으로 수립하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저희 우차는 세계적인 원전 해체 산업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울산시에서는 주로 이제 해체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오맹호 원자력 안전관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해체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감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법제연구원의 김종천 박사님께서 헌화법 103조 의원 주민의견 수렴 관련해서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주신 부분, 특히 그 부분에 보면 이제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서와 해체 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신경희 박사님께서 이제 방사성 물질이 아닌 비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에 따른 어떤 환경 영향 평가가 없다라고 발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할 수 없는 관련 지자체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 또 하나 더 이 재사용 계획과 해체 계획서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북대 진성현 교수님께서 이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사회적 구축 방안에 대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주셨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하는 입장에서는 원전 해체 시에 사업자가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즉 해체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개인이 피폭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원하는 목표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현행법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계속 발굴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체 관련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규 규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2017년에 제2차 원자력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관련된 규제 방안도 계속 정립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까 발표도 하셨지만 상업용 원전을 해체하는 건 처음입니다. 과거에 그 원자력 연구원이 모여있던 아주 소형 연구용 원자로 해체한 경험이 있고, 또 원자력 연구원이 갖고 있던 우라늄 변환 시설을 해체한 경험이 있지만, 상업용 원전과 규모라든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그 사업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해체 관련된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최종 해체가 끝나고 부지 복원한 이후에도 부지를 영구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행 규제 체계가 부족하지 않는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사성 측면이 아닌 일반 환경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계속 살펴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이 오늘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통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 주민들도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분들과 소통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역시 원안위에서는 그 발제자들 분들 주장을 갖다가 환경 영향과 안전한 대책을 어떻게 법안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종합토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패널 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발제분 중에서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면 간단히 코멘트를 하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종합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네. 워낙 토론 내용이 좀 패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질의응답을 통해서 아마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해체 계획서가 좀 늦지 않았느냐, 외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충당금을 제도, 장부상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해체 담당 주체가 함선이 좋을 거냐, 공사를 뭐 이런 전문기관을 만들 거냐. 공청유 범위와 개선 방안을 어떻게 논의할 거냐. 그 다음에 방사선 영향평가와 환경평가. 폐기물 처리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세부적인 방사선 양에 따른 기준들, 그 다음에 폐기물 양, 그 다음에 폐로 지역의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지역의 목소리에 좀 더 기울이는 수용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안전한 해체를 위해서 중요한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도 좋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전문가께서 아마 답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래도 조금 뭐 여유가 좀 있어서 질문을 문자로 수로 받으라고 했는데 좀 많이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여자분부터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의회 의원이고요. 기업부의 기자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해체센터에 관해서 상당히 유튜브 받고 저희가 시에도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해체를 함에 있어서 해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방사선을 관리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체 계획서라든지 심사심의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이런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산시에 이런 정보를 받아서 달라고 한 경우에도 부산시에서도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 주민의 대표라고 나와 있는 의회나 시의회나 혹은 부산시에서 요구를 하면서 정보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뭐 폐쇄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역자원시설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부산시에서 쓰이는 경우가 원전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고 태양열 에너지 뭐 혹은 지금 해체센터 연구용 원전 이런 데 지역자원시설회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자원시설회는 부산시가 다시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체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지금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논의한